지나치게 혈압을 강화했을 때는 2차적인 장기 손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신경과 김종욱입니다.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하고 환자분들도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들이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다가 혈압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뒷목을 잡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텐데, 사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인자이거든요. 2021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에서는 한 25% 정도, 여성에서는 17%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혈압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정상 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축기 혈압이 120mmHg,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일 때, 이럴 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70% 이상에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뇌졸중 인구 집단의 기업 위험도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30% 정도 뇌졸중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졸중 환자에서 고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고혈압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많이 저희한테 분포하는지, 뇌졸중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기여하는 정도가 또 몇 %인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고혈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뇌혈관에 작용하게 되나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혈압이 높은 경우가 지속이 되는 거죠. 혈관벽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벽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막히거나 아니면 더 쉽게 터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 뇌경색의 위험도는 1.7배, 뇌출혈의 위험도는 2.8배, 기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2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관 자체에 되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압을 잘 캐치하고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졸중의 높은 위험인자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0mmHg 낮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한 40% 정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지 여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면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시겠고, 만약에 고혈압이 진단이 됐다라고 할 때는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거는 고혈압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혈압을 접근해야 될까요?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낮추는 치료 목표가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그다음에 동반 질환,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2022년도죠. 국내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합병증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고혈압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140에 90mmHg 이하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이고, 만약에 당뇨병 아니면 고지혈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130에 80mmHg 이하로 목표로 해서 고혈압을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 환자이겠죠. 그러면 뇌졸중 환자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뇌졸중 환자의 목표 혈압은 140에 90mmHg입니다. 미만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혈관 질환이다,
그걸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130에 80mm Hg 이하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뇌졸중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나치게 혈압을 강화했을 때는 2차적인 장기 손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뇌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막혀 있는지 아예 폐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혈압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뇌혈류의 저하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나친 혈압 강화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뇌경색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혈압에 대해서 조절을 할 것인가 이것들은 이제 주치의와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의로 약을 끊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끊고 아니면 약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내 혈압의 목표라는 것이 뭐 나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혈관 상태라든가 질병 상태에 많이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을 삼을 때 혹은 환자분들이 본인 혈압을 재시고 약을 중단해야겠다, 뭐 혈압이 낮다 혹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의학적 판단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 상의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약물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약물 외에 다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염식, 소금 섭취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0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 정도만 섭취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이 한 2배 정도를 매일매일 섭취를 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소금을 한 10g 정도를 먹고 있던 고혈압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반으로 줄이면 혈압이 4에서 6mmHg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체중 조절입니다. 과체중, 비만이 당연히 이제 고혈압의 위험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이 한 1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5kg 정도 체중을 감량한다라고 했을 때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는 금주를 하신다거나 금연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또 체중 조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이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5번에서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추천될 수 있겠고요.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한 50% 이상 그래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조금은 숨이 찬 느낌이 들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술은 뭐 얘기해 주셨지만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비행기를 타든 기분이 좋든 회식을 하든 사실 뇌졸중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금주, 한 잔도 안 드시는 것들이 가장 권고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했던 내용 그러면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도에는 고혈압이 본인이 있다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23%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는 73%까지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직 30%는 제대로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고혈압이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생활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인지 여부를 집에서도 측정하실 수가 있는 혈압계를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혈압계를 사용을 하시면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측정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생활습관은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조금 나누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